베타 AI 뉴스렉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2025년 11월 세 번째 주, 이번 주 AI 업계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구글이 드디어 제미니 3라는 괴물을 내놓았고, 저쪽에서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비밀리에 거대한 AI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물론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AI를 이용한 해킹 문제부터 우리가 매일 쓰는 AI 모델의 소소한 변화까지. 자, 일부 주간 뉴스에서 이 모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건 이번 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도 남을 소식이죠. 바로 구글의 제미나이 3 공개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버전 업데이트? 이 정도가 아니에요. AI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새로 쓰려는 구글의 야심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가 한 말이 딱 와닿았는데요. 단 2년 만에 AI가 그냥 글자 읽는 수준에서 분위기를 읽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AI가 우리가 하는 농담이나 심지어 비꼬는 말까지 그 뉘앙스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진짜 대화가 통하는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성능은 어떨까요? 이 성적표를 좀 보세요. 와, 정말 말 그대로 압도적입니다. LM-LNA 리더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AI 모델들끼리 서로 실력을 겨루는 체스 랭킹 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사상 최초로 1,500점을 넘기면서 그냥 1위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이미지랑 글을 같이 이해하는 능력, 또 박사급의 어려운 질문에 답하는 능력도 거의 만점에 가깝고요. 수학 문제 푸는 능력까지 신기록을 세웠으니 그냥 현존 최강의 AI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구글이 딥싱크라는 일종의 초집중 모드 같은 것도 같이 내놨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서는 이 딥싱크 모드를 키면 성능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마치 우리가 진짜 어려운 수학 문제 풀 때 막 시간 들여서 끙끙대면서 풀잖아요? 그런 것처럼 AI한테도 야, 너 좀 더 깊게 진지하게 생각해봐 하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똑똑해진 제미나이 3로 대체 뭘 할 수 있느냐? 구글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모든 것을 학습하기. 이건 책 수백 권 분량을 통째로 기억하고 분석하는 수준이고요. 둘째, 뭐든지 만들기. 이게 재밌는데 그냥 좀 힙한 느낌으로 앱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만 말해도 알아서 코드를 쫙 짜주는 거죠. 마지막 셋째는 뭐든지 계획하기. 여행 계획이든 무슨 사업 계획이든 복잡한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척척 계획을 세워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AI 전쟁에 새로운 선수들이 등판했습니다. 바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그리고 AI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페이페이 리 교수인데요. 이 두 사람이 각각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AI의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의 방향은 정말 극과 극입니다. 제프 베조스는 프로젝트 프로메티우스라는 이름으로 AI를 실제 우리 현실 세계, 그러니까 공장이나 자동차, 비행기 같은 제조업에 투입하려는 거고요. 반면에 페이페이리 교수의 마블은 AI를 사용해서 아예 새로운 디지털 3D 가상세계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현실을, 다른 한 명은 가상을. 과연 AI의 미래는 어느 쪽으로 흐르게 될까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건 조금 어두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AI, 이게 마냥 좋기만 할까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이번엔 AI가 사이버 공격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좀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AI가 스스로 생각해서 사람을 해킹하는 거. 이거 완전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안스로픽이라는 AI 회사가 이거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놔서 업계가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이 앤스로픽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진짜 스파이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중국 쪽 해커들이 자신들의 챗봇 클로드를 살살 구슬려서 마치 보안 전문가인 척 위장했다는 겁니다. 이거 보안 문제 없는지 좀 봐줘 하면서 작은 부탁들을 계속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요청들이 모여서 전 세계 30여 개 기관을 공격하는 데 쓰였다는 거죠. 물론 이거 확실한 증거 맞아? 하는 비판도 많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그 챗봇이 중간중간에 실수도 꽤 했다는 거예요. 아직 완벽한 자동 해커가 되기엔 좀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큼직한 뉴스들 말고 이번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AI 모델들의 작지만 흥미로운 디테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게 또 재미있거든요. XAI에서 나온 새로운 모델 구록 4.1이 있는데요. 이게 아주 재밌는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장점은 뭐냐면 사람 감정을 엄청 잘 읽어요. 공감 능력이 최고예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너무 착해졌다고 해야 하나? 사용자가 야, 2 더하기 2는 5 아니야? 라고 틀린 말을 해도 네, 맞습니다, 고객님. 하고 대답하는 일종의 아첨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쌀쌀맞아도 팩트만 말하는 AI가 좋으세요? 아니면 틀린 말을 해도 내 기분을 맞춰주는 AI가 좋으세요? 그리고 이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드디어 해결됐습니다. 챗 GPT가 글 쓸 때 이상하게 이런 긴 줄표 있죠? 이걸 너무 많이 써서 AI가 쓴 티가 난다는 말이 많았잖아요. 이제 설정에서 이걸 끌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사소하지만 속 시원한 업데이트네요. 자,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오늘 다룬 뉴스들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개발자나 연구원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소식들, 바로 주간 AI 오픈소스 코드와 주목할 만한 최신 논문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weekly baby.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주 흥미로운 AI 소식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AI 분야의 최신 논문부터 이건 꼭 알아야 한다 싶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까지 한번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흥미로운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목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정말 획기적인 논문 3편을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개발자분들이라면 꼭 주목하셔야 할 오픈소스 프로젝트 2가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AI 모델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거의 정설처럼 굳어진 생각인데 이 통념을 아주 시원하게 깨부수는 정말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연구가 던지는 질문은 사실 굉장히 근본적이에요. 과연 복잡하고 어려운 추론 능력이라는 게 정말로 그런 거대 모델들만의 전유물일까? 작은 모델은 안 되는 걸까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두 모델의 규모 차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바이브싱커는 파라미터가 15억 개, 딥식 R은 6,710억 개입니다. 뭐랄까 거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파라미터 수가 무려 4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말 그야말로 반전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훨씬 덩치가 작은 바이브싱커 1.5B 모델이 저 까다롭기로 소문난 수학 문제 해결 능력 벤치마크에서 거대한 딥식 R1 모델을 오히려 앞지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정말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Spectrum to Signal Principle, 줄여서 SSP라는 새로운 최적화 방법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유를 하자면 일단 정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아주 넓게 펼쳐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강화학습을 통해서 그중에서 가장 확실한 정답으로 가는 길, 즉 신호를 딱 찾아내서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죠. 덕분에 작은 모델도 헤매지 않고 효율적으로 정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성능을 만들어내는 데 들어간 총 훈련 비용이 놀라지 마세요. 단 $7,800였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죠. 이건 정말 거대 자본이 없어도 누구나 최첨단 AI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시대, 진정한 의미의 AI 민주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베타 AI 뉴스레터를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I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단순한 문제풀이를 넘어서 인간 지성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추론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여러 과학 분야 중에서도 왜 하필 물리학이었을까요? 연구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리학이야말로 추상적인 수식이나 기호를 실제 현실 세계의 현상과 연결짓는 아주 근본적인 학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AI의 진짜 추론 능력을 테스트하기에 가장 좋은 시험대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도전을 위해서 연구진들이 개발한 모델이 바로 P1입니다. 이 P1 모델은 강화 학습을 통해서 훈련되었는데요. 쉽게 말해 어려운 물리 문제를 풀다가 정답을 맞히면 잘했어 하고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스스로 똑똑해지는 거죠. 최종 목표는 국제 올림피아드 수준의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척척 풀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입니다. P1-235B-A2B 모델이 무려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수준의 성과를 냈습니다. 이게 오픈소스 모델로서는 최초라고 해요. 13개의 국제 및 지역 물리대회에서는 12개나 금메달을 휩쓸었고요. 심지어 피직스 미니언즈라는 에이전트와 함께 했을 때는 전체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건 물리학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코딩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베타 AI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논문입니다. 언어 모드를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생성 속도가 빠르면 품질이 좀 아쉽고 품질을 높이자니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이 속도와 품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똑똑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가 등장했습니다. 리다라고 불리는 이 모델은요, 아주 재미있는 2단계 프로세스로 작동합니다. 먼저 1단계, 생각하기 단계에서는 확산, 즉 디퓨전 방식을 써서요, 다음에 올 단어의 후보들을 마치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쫙 펼쳐 넣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하는 거죠. 그리고 2단계, 말하기 단계에서 자기 회귀 모델이 마치 글쓰기 전문가처럼 나타나서 그 후보들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품질 좋은 결과물을 딱 하고 최종적으로 골라내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게 핵심이고요. 바로 이 똑똑한 설계 덕분에 라이다는 기존의 고품질 자기회귀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토큰 생성 속도는 무려 4.7배에서 최대 5.9배까지 빨라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품질 저하 없이 속도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건 사실상 이 아키텍처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혁신적이죠?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베타 AI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는 정말 흥미로운 최신 논문 3편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런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실제 우리 손에 잡히는 도구, 즉 오픈소스 프로젝트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바로 Physics Anything입니다. 자, 상상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어떤 사물 사진을 딱 한 장 찍습니다. 그럼 이 Physics Anything이라는 프레임워크가 그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짜잔 하고 시뮬레이션에서 바로 쓸 수 있는 3D 에셋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냥 겉모습만 3D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물리적인 특성이나 관절의 움직임까지 완벽하게 구현해서요. 로보틱스나 가상환경 시뮬레이션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기존의 3D 생성 툴들은 대부분 겉모습, 즉 형태에만 집중했거든요. 그런데 이 Physics Anything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 속성까지 만들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 3D 토큰 표현을 193배나 줄여서 효율성도 엄청나게 높였고요. 한마디로 체화된 AI, 즉 Embodied AI를 위한 실용적인 에셋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진전을 이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GitHub 링크는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5번째 순서입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바로 유니모의 2.0 옴니입니다. 이름에 옴니가 들어간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진정한 의미의 올인원, 만능 모델을 목표로 하는 아주 야심찬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 역량은 바로 옴니모달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텍스트나 이미지, 음성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이걸 직접 생성까지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보고 그림을 그리고 말을 듣고 말을 할 수도 있는 정말로 다재다능한 모델인 거죠. 그리고 이 모델이 더 대단한 건 바로 효율성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경쟁 모델인 QN2.5 옴니보다 훨씬 적은 750억 개 토큰으로 훈련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총 76개 벤치마크 중에서 50개가 넘는 항목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비디오 이해 능력은 평균 7% 이상, 시청각 추론 능력은 4% 이상 더 높게 나왔어요. 정말 가성비 최고의 만능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뉴스레터를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몇 가지 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작은 모델이 거대 모델을 이기는 시대, AI가 물리학 챔피언이 되는 시대,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만능 모델이 등장하는 시대. 정말 AI는 하루가 다르게 더 똑똑해지고 더 빨라지고 더 다재다능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혁신들 중에서 과연 어떤 기술이 가장 먼저 우리 삶의 풍경을 바꿔놓게 될까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